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농어촌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정기총회 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회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소망교회가 임시 당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목회자 1000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장, 감리교, 성공회 등 교단을 망라해 1004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농어촌 지역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한데요. 하지만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에서 묵묵히 사역을 펼치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 농기교회를 섬기는 정혜일 전도사. 정혜일 전도사는 농촌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부흥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찜질방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뻥튀기도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어떤 동력이라 할까요? 전도지. 이제 올해는 뻥튀기 기계를 구입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남 담양 갈전교회를 담임하는 강성용 목사. 강 목사는 지역에서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도시에 있는 교회와 농산물 직거래를 하며 교인들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성용 목사 역시 농어촌 교회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그립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니까 또 그 자리 지키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농어촌 교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농어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조차 10년 뒤 농어촌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농어촌 목회자 1,835명을 조사한 결과 10년 뒤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목회자는 44.4%에 달했습니다. 교회 유지가 어려워 인근 교회와 통합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목회자도 11.4%에 달했습니다. 앞이 깜깜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농어촌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립이 중요합니다. 많은 농어촌 교회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시교회와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전도 방법을 활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도시교회 도움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교회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원에만 의지해서는 농촌교회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울 거고 도시교회들도 더 힘들어져서 농촌교회도 자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농어촌 목회자들을 초청해 진행한 선교대회에서도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설교에 나선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목사 부총회장은 농어촌 목회자들의 수고가 귀하다고 위로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목회자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목회적, 선교적, 신학적 교단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생명 목회의 중심에 서 있다. 지방 소멸이라는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어촌 목회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예방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갈등 해소와 지혜로운 국회 운영을 당부하며
한국교회도 조언과 기도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어 저출생 대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써달라고 당부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저출생 현상 해결에 교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을 못하고 있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야 갈등 해소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아 생명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낙태법 폐지에 따른 조속한 후속 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아름다운 피켓,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개신교계를 비롯한 60여 개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법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주도해 낙태 허용 주수를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낙태 문제를 해결할 특별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 규제와 낙태 강요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9회 총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회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소망교회가 임시 당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총회 장소 선정을 놓고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제109회 총회 장소로 거론됐던 소망교회가 임시 당회를 개최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망교회는 17일 수요 예배가 끝난 뒤 임시 당회를 열어 총회 장소 제공 여부를 논의하고 투표에 들어갔지만 30대 30 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오는 24일 임시 당회를 다시 한번 열고 총회 장소 제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회원들이 총회 장소 제공 여부의 부정적인 이유는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가 교회 측에 보낸 공문 내용 때문입니다. 당초 소망교회는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김의식 총회장의 사과와 제109회 총회 불참을 약속하면 총회 장소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김의식 총회장의 사과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총회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망교회 임시당회에서는 총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린 총회장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단지 일신상의 이유로 총회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망교회가 장소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소망교회가 당회를 다시 열기로 한 24일은 예장 통합총회가 총회 장소를 공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헌법에는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총회 장소를 공고해야 합니다. 소망교회가 24일 저녁 당회를 열어 총회 장소 제공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공고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소망교회의 임시 당회 개최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9회 총회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뾰족한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고 최상병 순직 일주기를 맞아 목회자 1000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장, 감리교, 성공회 등 교단을 망라해 1004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목회자들은 1년 전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고 최상병을 추모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목회자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비판했던 목회자들은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2번째 거부하자 한 발 더 나아가 퇴진을 촉구하게 된 겁니다.
목회자들은 시국선언에서 최혜병 특검법 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는 자신의 불법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남북 문제를 비롯해 외교적 관계,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재난 대처의 무능함, 공정성 상실 등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의 통치를 폭정이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폭정은 당장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엄하게 권고한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요. 자신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목회자들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젊은 시절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노령의 원로 목사도 나와 현 정권의 분노를 표했습니다. 김상근 목사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통령과 국정에 대놓고 관여하는 영부인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을 겪어봤지만 이 같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통탄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오늘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은 처음 겪습니다. 실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김 목사는 정직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나라는 극도로 황폐해졌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목회자들의 충고를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예장 통합과 합동, 기장, 감리교, 성공회 등 교단에 망라해 1,004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윤 정권 폭정 종식 목회자 연대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병 일주기인 내일 저녁에는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독교 시국행동이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최상병 일주기 추모와 특검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이 오늘 서울 서희초 교사 순직 일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서희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 조치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서희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 민원 처리의 주체는 여전히 교사 개인의 몫이라며 교육부의 교권 보호 조치들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개별 학교에 책임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교육 회복의 시작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뢰와 협력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교육 주체들이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는 대화와 수기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좋은 교사 운동은 서희초 일주기를 맞아 금식 기도 등을 진행하며 고 서희초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공교육 회복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리교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최근 서울 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들과 이동환 목사 출교의 부당함을 주장한 137명의 목회자들에 대해 자격 심사를 묻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이 그 어떤 혐오도 사랑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은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신학 지침을 위배한 채 문자주의에 빠져 성소수자 혐오 낙인과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은 이어 성소수자 옹호를 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은 감리교회 신학과 교회 전통을 위배한 악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감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연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이동환 목사 출교의 부당함을 주장한 137명의 목회자에 대해 자격 심사를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독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최근 자립준비 청년 에세이
아름담다 출판 기념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책 아름담다는 박태양 작가를 비롯해 자립준비 청년 4인이 저자로 참여한 에세이집으로 기아대책의 자립준비 청년 인식 개선 캠페인 마이 리얼 캠페이너를 통해 출판됐습니다. 저자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한 청년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며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아대책 최창남 대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스스로 세상에 우뚝 세우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기부 문화와 아동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예스 키즈존을 확대해 아동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에는 전국에서 초록우산 나눔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가 기아대책에 구제사역 확장을 위한 선교비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서원교회는 장상호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가 NGO 단체인 기아대책에 선교비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연합회 대표회장 유병근 목사는 영생을 얻은 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기아대책이 구제사역의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대책 고훈남 본부장은 선교비를 귀한 일에 쓰겠다며 구제사역 확장을 위한 방안을 연합회와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서원교회는 장상호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서원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장상호 목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영성 회복을 위한 제1회 미션스쿨 연합 찬양제가 전주 기전 여자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제엔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전주 영생고등학교 등 도내 미션스쿨 4곳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찬양제를 주최한 전북 교목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찬양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가 내렸던 수도권과 강원 내륙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